지난 3월 28일 1시부터 4시 베이커리 시어터 이석영 광장점. 자, 시간은 1시부터인데 여기가 항상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천사 같은 분들, 남양주 이야기 남영실 회장님 그리고 회원분들이 오전부터 나와서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여유롭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1시 시작인데 12시부터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내용은 부당해고에 대한 겁니다. 경비를 하셨는데 시키면 안 되는 일을 마구 시키다가 그렇게 부려먹고 그걸 연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강요죄 등 고소를 하셨고, 노동청에는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고, 그 두 개가 진행 중이신 분입니다. 서류를 잔뜩 가져오셨어요. 다른 사례보다 이 사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내 일을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모를 때 법률 전문가가 이제 도와주죠. 고소를 해서 경찰의 수사 개시를 한다든지,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해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 절차 개시를 도와드리는 일.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이미 이분은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노동청 사건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하고 있고, 해놓을 건 다 해놓은 거야. 기다리면 돼요. 수사 결과 나온 결론이 부당하거나 잘못됐으면 그때는 또 거기에 맞게 불복 절차를 하는 거고, 시험을 치고 채점 기간, 그러니까 성적이 발표될 때까지 시험 친 사람은 할 게 없죠.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가 답을 잘 썼는지,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렇게 했어야 되나, 또는 학원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막상 이런 법률 문제가 나한테 걸리면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법률 절차가 실시간으로 계속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진행형이니까 계속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어야 내가 이 사건에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업무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 주고 사건 맡길 거면 하고 아니면 말고, 업무 밖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시간을 쓰는 것도 소모니까. 두 번째는 항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제 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법률적인 거 상담하러 왔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담료 받으면서 맞장구 쳐주면 돈 벌죠. 그러시군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시지. 왜 그러셨어요?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그걸 통해서 마음이 골마가는 거. 그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정작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기는 겁니까? 거기서 내가 원하는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일까요? 저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총합이 큰 게 성공이라고 봐요. 소송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짜리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비용을 1000만 원 쓰고 시간을 1년 낭비했다. 자, 100만 원짜리 소송 승소했다.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 100만 원 포기하고 아껴서 1년 동안 어디 한 번씩 바람 쐬러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삶의 질이 더 올라가고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심는 게 아닐까요? 좀 더 남는 장사 아닐까요? 이번에 오셨던 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드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하실 거 다 하셨다고, 주무시고 식사도 하라고, 지금은 경찰과 노동위원회의 시간이라고,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서를 보고 그 다음 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면 된다고. 상대방은 큰 회사고 돈도 있고 너무 불안하다. 그럼 바뀔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이 단계까지 그래도 해오신 거 대단하고, 열심히 했으면 결과를 받아보면 되는 거지.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게 비유하면 딱 그거하고 비슷해요. 건강염려증. 이게 절차가 있고 강약이 있는데 계속 나는 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투 중인 거예요.
이 흐름은 흐름대로 두고 내 일상은 일상대로 지키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약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섭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 사건에 같이 몰입해서 같이 들떠주면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분한테 필요한 게 그게 아니거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망정이지 그런 모습을 또 어디선가 다른 데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장사꾼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아,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셨어야지. 내가 지금 의견서 하나 넣어드릴게. 얼마 주세요.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다고는 하는데 쉽게 바뀌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 약간의 이제 성향 차이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처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이드 해드리겠다.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하고 심리적인 게 많이 연결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내가 돈 떼이고 사기 당하고 하면 마음의 병이 오잖아요. 특히 처음 당하는 분들, 또 가까운 사람한테 당한 분들, 이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와요.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도 법률 상담하다가 정신과 상담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법률 상담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인데 상담을 하다 보니 그 원인에 법률적인 게 있더라. 근데 이 민트버스의 장점이 뭡니까? 이 한 공간에 법률, 심리, 금융, 건강까지 같이 있죠.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고 옆에 심리 상담을 받고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이 한 공간에서. 다른 분 제가 법률 상담 해드린 분이 심리 상담을 받고 훨씬 표정이 좋아서 갔어요. 일단 법률적인 부분은 넘어야 될 산이 많죠. 당장 어떻게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심리 상담은 그 자리에서 그래도 이걸 바라보는 어떤 마음가짐, 마음의 건강, 이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활동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금융 상담 하시다가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그럼 거기서 법률 문제로 또 이어져서 상담을 하신 분도 있고요. 부동산 금융 상담 하시다가 법률 상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좀 대기하는 기간 동안 뭐 혈압도 재고 일반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엄청 큰 화려한 뭘 제공해 드린다기보다 그 위로와 평화, 건강, 앞을 향해서 어떤 방향, 막연했던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겸사겸사 건강 체크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여기서 받고 가신다. 그게 민트버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가 없잖아요. 어떤 한 건물에 심리상담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새삼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 건수는 24건입니다. 근데 3시간을 하는데 24건이 빡빡해요. 그리고 건수가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공급자 중심 마인드고 한 건 한 건에 좀 시간이 넉넉한 게 좋겠죠. 상담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남양주 분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다 다른 지역에서 오셨다. 그러면 거기 가는 의미가 없을 건데 그래도 남양주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했으니까 법률 상담 내용으로 보면 한 서너 분이 중요한 상담을 받고 가셨어요. 오길 매우 잘했다 하는 내용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람을 느꼈고요. 금융 상담에서도 잘 몰라서 잘못된 자금 관리 하시는 분 컨설팅이 됐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당연히 알겠지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교만이죠. 누구한테는 당연하지만 누구한테는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분도 보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돕는 게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지만 놓치고 있는, 쉬운 건데 모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톡 건드려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그게 민트버스의 활동 대상이 되겠죠. 그 취지에 맞는 상담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음 일정이 나왔습니다.
4월 25일입니다. 강릉입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분이 산불 피해자 지원을 해오셨더라고요. 민트버스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잘 하고 오겠습니다. 민트버스가 세상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곳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움직이는 이 활동이라도 이걸 보고 누군가 위로를 얻고 편안함을 얻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모여서 세상을 밝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필요한 그런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괜찮아, 다 해낼 거야.